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로그인디의 조향용 대표님, 이분은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업들이 나는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걸 오프라인에서만 팔아왔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팔아야 된다더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닷컴에서 팔더라. 그리고 나이키닷컴은 어디 세종로 사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온라인에 모여 있는 분들은 아직은 또 성향들이 또 독특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법 등등을 알려주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참 바쁠 때죠? 가장 바쁠 때예요. 네. 연 12월이 되면 더 바쁩니까? 11월, 12월이 가장 바쁘고요. 왜 바쁘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기업들이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했던 마케팅들이 실적이 어땠는지 분석도 좀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전략을 또 짜야 되는 시기인 거죠. 기업에서 보면은 예산 짜는 거랑 내년도 KPI 잡는 거랑 이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연말에 만들어지니까 무슨 이제 제안이나 이런 거 하려면 내년 10월에 할 거라도 지금 이제 다니면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그분들도 연간 계획에 넣고 연간 계획에 있으니까 하게 되는. 떨리는 시즌이네요. 요즘. 맞아요. 가장 이제 경쟁 뭐 비딩도 많고요. 프레젠테이션도 많고 사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 PT가 하나 있는데 가장 떨리는 시기죠. 그럼 지금 조 대표님이 하시는 로그인디는 고객사가 어떤 데를 주로 좀 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브랜드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걸 하고 있어요. 전략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들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화장품 회사들 많이 하고 또 뭐 이런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KCC처럼 어떤 이제 그런 대기업들 뭐 이런 브랜드들을 마케팅 대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도 팔기도 다 파는데 온라인의 마케팅이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대신 해주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내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예를 들면 그럼 저하고 안 기자하고 요즘 백브리핑을 합니다만 돈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어제 돈이 될 것 정프로 와서 같은데요? 혼났어. 3% 대표로서 네 광고가 너무 없다. 돈이 안 되잖아요. 뭐 채널 구독 신청도 안 해주고 저희가 뭐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60%가 그 저희 구독 안 하고 그냥 보는 분들이다. 유튜브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은 마치 난 구독 신청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거 그만두고 그 대신 기똥차게 맛있는 짜장면 집을 하나 차렸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가난하니까 어디 뭐 세종로 사거리에다 크게 낼 수는 없고 어디든 좀 이제 좀 찾아와야 되는 그런 곳에 만들었어요. 그럼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찾아오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 거 하면 이제 됩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이 백브리핑 짜장면. 백브리핑으로 짜장면 집을 해요? 네, 백브리핑. 진짜 안 팔리겠다. 네, 거기에서의 가장 밀고 있는 메뉴는 무엇인지.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뭐 탕수육인지. 반짜장. 마케팅을 하려면 핵심 제품,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지역에서 누구랑 경쟁을 할 것인지 경쟁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국집이랑 경쟁을 할 것인지 분식집이랑 경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배달을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장으로 주로 오게 할 것인지 가격대는 어떤지 그러면 그 주변 상권에서의 가격이랑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또는 뭐 어떤 짜장면에 계란을 뭐 2개를 넣어주는지 뭔가 차별화 뭔가 전략들 특징, 차별화 전략. 일단 그걸 찾아내야 되는군요. 찾아내야죠. 짜장면에 계란 2개. 배달 전문.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호식이 2마리처럼 2개 줍니다. 그냥 짜장면 양으로 승부. 1+1. 1+1. 우리는 2개.
뭐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왜 만들게 됐는지 브랜드 스토리가 또 되게 중요해요. 왜 만드는지 네, 이 짜장면이 어떤 집이 누가 만드는지. 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유튜브 되겠네요. 하다가 망해서 만들었다. 네. 어.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전달을 하고, 그래서 뭐 이 제품의 이름, 네이밍, 네, 예. 그다음에 뭐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보다는 뭔가 이제 좀 특색 있는 그런 이름을 붙여본다던가, 아하. 또는 우리가 공략하는 그 지역이 가정집이 주로 많이 쓰는지 아니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인지, 소비하는 아하. 사람들의 어떤 그 패턴?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권 분석을 해서 네.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그런 건 당연히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인 거니까 네. 온라인 마케팅 그게 다- 그런 게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그건 필요해요. 왜 그건 중요해요? 그냥 사업할 네. 때 다 필요한 것뿐 아니라 네. 마케팅 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BI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이제 슬로건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짜장면을 왜 팔려고 하는지, 사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팔고 싶어요라는 걸로 슬로건 내밀어 봐야 하기야. 네, 너무 상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이런 컨셉은 안 됩니까? 우리 망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 안 돼요. 자, 네, 일반적으로는 슬로건을 만들고 큰 슬로건을 만들고 그 슬로건에 해당해서 이제 첫 번째 캠페인, 우리가 오픈할 때 캠페인 같은 걸 캠페인 기획을 해요. 그러면 캠페인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 2%가 네. 2%가 만든 짜장면집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1+1이라든가 두 명이 하는 거니까 짜장면 하나 시키면 첫 번째 일주일 동안에는 1+1으로 드립니다. 네, 뭘 그리고 한다든지. 뭐 첫 번째 고객 주문하는 고객 10분께는 직접 배달을 간다. 2%가 두 명이. 2%가 직접 짜잔 네. 똑똑. 선착순으로 주문하는 고객들 놀랬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캠페인 오픈 프로모션에 맞는 뭐 캠페인 기획을 한다거나 아. 그리고 그 캠페인을 알려야 되는 채널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왜 온라인 마케팅이야? 그냥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그냥 채널만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똑같다. 네, 똑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건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지만 네. 사실 내용 본질은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전단지 뿌리는 거와 결국은 같은 건데 결국은 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말 하고 나서도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준비는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채널을 뭐 인스타그램에 할 건지, 어허. 뭐 틱톡에 할 건지, 네. 페이스북에 할 건지, 유튜브에 할 건지, 뭐 아니면은 배민에서 할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각 네. 채널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좀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냥 다 뿌리면 안 돼요? 난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짜장 피지 왜 해?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리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보통 미러링이라고 또 많이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캠페인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겠죠. 뭐 네. 전단지 오프라인에서의 전단지라면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컨텐츠를 디자인을 하고 프린트만 안 할 뿐이지 똑같아요. 전단지 네, 만드는 네, 것과 네, 똑같이 네,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컨텐츠를 보통 전단지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플랫폼들은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영상도 짧은 영상이 있고 긴 영상이 있고 다양하겠죠. 다양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유튜브 안에도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이 있고 예. 또 긴 영상이 있듯이 뭐 유튜브에서도 쇼츠라고 하는데 그 쇼츠에 뭐 내보낼 것인지 길게 우리가 이 짜장면 왜 만들었는지 두 분이 이제 구구절절 막 이렇게 얘기 설명하는 그런 걸로 할 그렇게 할 것인지. 건지. 근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한 이미지 하나로 프린트해서 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같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채널의 속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타겟을 누군가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틱톡을 잡았다라고 하면 틱톡에서는 굉장히 에이지가 낮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짜장면을 소비할 때의 그런 태도에 맞춰서 해시태그나 그들의 유행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 연령층이 다르군요. 즉 각 SNS들의 특징은 연령층도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볼 때의 태도와 틱톡을 이용할 때의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쉽게 설명을 하면 네. 뭐 군복 입었을 때 달라지는 거랑 똑같다고 해야 되나요? 예비군 훈련장원 교장 선생님. 네, 예비군복. 네. 야, 그거 완전 와닿았어. 지금 군복 얘기 예비군에 완전 네. 와닿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막 엄근진으로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세상 걱정 다 하시던 분들도 틱톡에 가면 애기처럼 가벼워요. 어린이처럼 깨깨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신조어 같은 것들도 같이 쓰고 예. 또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커뮤니티에서는 네. 초등학생처럼 놀기도 하고요. 그 실제 제가 예전에 네. 좀 큰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면서 예. 전체 플랫폼들마다 다 이벤트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전체 이벤트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예. 이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았더니 보니까 컨텐츠나 참여한 내용들을 보니까 초등학생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봐도. 네. 근데 그분이 쓴 커뮤니티에서 쓴 글을 보니까 막 초등학교 숙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어머나 어머나.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뭐 부모님 어떤 연락처가 왔어요. 예.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본인이라고? 초등학생이 아니었어요. 와. 네. 그리고 초등학생인 결혼을 안 한 척하면서 글을 분이었어요. 올렸는데 네. 나이는 좀 있으시고. 나이는 40대였고요. 어머나. 네. 왜 그럼 그분이 왜 초등학생처럼 댓글을 답니까? 멀티 페르소나라고 봐야 되겠죠. 부캐인 거죠. 커뮤니티에선 그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 나이든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덕질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기 싫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생처럼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도 쓰고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숙제 고민도 막 하고. 근데 심지어 이분은 초등학교 자녀도 없었어요. 미혼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플랫폼에서의 행동하는 소비하는 형태나 이용하는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가 각각 달라야 돼요. 진짜 그 예비 군복처럼 노는 물에 따라서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사람들이. 아예 페이스북에서는 생각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되는 거예요? 네. 저만 해도 네. 페이스북에서는 약간 이름도 공개되고 소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로필이 공개가 되니까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유머를 하거나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거나 이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곳에서는 할 수가 있죠. 네.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부캐들이 존재하고 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도 활동하는 방식이 다른 그렇죠. 그런 SNS들을 예를 들면 어떻게 실제 마케팅에 활용을 하나요? 사례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로모션이나 뭐 저희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큰 프로모션 하나를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그 캠페인을 알리는 방식, 소재를 똑같은 짜장면 집이 오픈했다라고 하더라도 오픈했다라는 그 내용은 똑같죠. 그리고 오픈 행사도 똑같아요. 기념품도 주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유튜브에서 했을 때는 영상으로 풀어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에서는 같은 그 브랜드를 언급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해도 됩니다. 네네네. 뭐 저희가 진행했던 건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유세린이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가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 회사는 더모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약국에 들어간 그런 드럭스토어 제품이에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 네,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 그런데 이게 독일 제품이고 워낙 이름들도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중에서 뭐 울트라 센서티브 리페어 크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네. 너무 길잖아요. 이걸로 커뮤니케이션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플레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먹히는 플랫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화훼 같은 이런 데들은 화장품을 회부하다 이런 이제 플랫폼들인데 네. 거기에서는 플레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여기는 되고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화장품 그렇죠.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성분까지 플레임을 다 해줘야 돼. 보는 그런 곳이니까 꼼꼼히 알려주는 게 여기는 마케팅이고. 네, 꼼꼼히 하나하나 성분부터 이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성분 중에서도 뭐 의학자들만 아는 그런 성분들까지 다 표현을 예, 해줘야 예, 되는데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이걸 필요로 하는 뭔가 피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 이런 드럭스토어나 가서 사는 그런 분들한테 할 때는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 이걸 다 플레임을 하기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뭐 메인 코어 타겟이 있고 또 이들의 확장 타겟이 있는데 확장 타겟에서는 이렇게 소구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 플레임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이걸 쓰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데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봐서 닉네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부들부들해진대라는 게 이제 부들이 그래서 저희는 부들부들 크림이라고 했는데 부들부들 크림. 부들부들 크림도 그냥 부들부들을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쓰게 해야 되는데 부들부들을 일일이 다 검색을 할까? 부들부들로. 그래서 저희는 비읍 디귿 이렇게 했어요. 비읍 디귿 BD 비읍 디귿 디귿이라고 쓰지만 읽는 것은 부들부들로 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닉네임을 정하고 요즘에는 응도 그냥 영 2개 하거나 영 하나 하거나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할 때 패턴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의 행동을 하게 하자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비읍 디귿으로만 하면서 이 제품을 소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퀴즈 같은 것도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제품의 닉네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비읍 디귿만 막 댓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이벤트나 이런 프로모션도 같은 걸로 이제 소구를 하게 되면 이벤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버즈량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제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는지, 네, 검색량, 언급했는지, 참여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게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이라는 것과 부들부들 크림이 같이 맞먹어서 연관 검색어로 뜨게 되고 부들부들 웃긴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검색어 1위도 하고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는 상승 검색어도 잡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만들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 브랜드를 꼭 알리지 않아도 네. 그 광고주 내지는 그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도 동의를 하는. 네. 그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얘기했던 이거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닉네임이 정해지고 이 닉네임을 통해서 뭔가 밈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실제 이름은 뭐든 간에 일단은 닉네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 네, 실제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뭐 무슨 뭐 마약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있죠.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뭐 마약 뭐 매트리스, 마약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뭐 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는 것이 원 의미는 원래 그 마약을 언급하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마약 시리즈들은 대부분은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이 출시해서 빨리 매출을 내야 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용어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마약이라는 것보다는 뭔가가 개선된다라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린 마약 브리핑 해보면 어떨까? 브랜드가 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유튜브의 진심이군요. 안 기자님은. 하다 안 되면 그냥 짜장 맥주 하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하다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비읍디귿은 어느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20대들 주로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과 뭐 틱톡 그런 데서 이런 곳에서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실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부분, 이 제품이 썼을 때 뭐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로 누군가의 언급을 통해서 언급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들이랑 많이 하죠. 인플루언서들. 네, 유튜버들이랑. 인플루언서들도
뭐 그걸 꼭 뭐 제휴를 협찬을 받고 하든 어쨌든 하든 네. 거기서 답 네. 좀 써주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검색을 하면 누군가 써준 컨텐츠가 눈에 보여서 음. 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럼 어디서 파는 거야 하고 또 검색하게 검색을 되고 해보고, 네. 그럼 많이 검색한 거야 이게 왜 올라온 거야 해서 또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한다. 네. 울트라 센시티브 이거 플레임을 검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검색해서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검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아하. 야, 브랜드를 버려도 된다는 건 되게 놀랍네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거라고 이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전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기성세대예요, 이미. 네. 그 요즘에 MZ 세대들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소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 정말 요즘에 MZ 세대들은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오늘 이게 부분이 중요한 얘기다.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니. 네. 그 어떤 포인트를 보고 선택을 하냐면요. 예. 매력적인가? 그냥 네. 봐서 매력적이냐 네, 아니냐 매력적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 들어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 네. 이 브랜드가 이 제품이 검색을 해보곤 했더니 언급이 꽤 많이 됐고 브랜드가 아니지만 뭐 누군가에 막 찾아봤더니 좀 언급이 좀 됐고 그리고 뭐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게 보니까 좀 뭔가 정직한 기업이고 뭐 친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재미있게 마케팅을 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톤앤 매너가 우리랑 소통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를 브랜드가 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친숙한가 안 하여튼 친숙한가? 그렇죠. 뭔가 촉이 맞는지 케미가 케미가 맞느냐 맞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데 화장품 하나 팔려고 홈페이지도 개편해야 되고 홈페이지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네. 보통은 이제 공식 채널들을 많이 찾아보죠. 뭐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그래요? 뭐 어떤가? 많이 찾아보죠. 화장품 하나 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꿔야 하는 게 예. 아무것도 없을 때 인터넷이 시작을 했을 때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의 기능이 채널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들로 대신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와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사몰 같은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구매도 할 수 있게. 예.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냥 내가 노는 공간에서 그 제품을 검색을 해요. 인스타에서 놀면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계정이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인스타에 있는 브랜드들의 공식 채널은 인스타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스타 계정이 홈페이지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스타 계정. 그렇죠. 그러면 인스타에서의 주로 그 타겟 고객들이 어떻게 그 그러니까 톤앤 매너를 가지고 컨텐츠를 소비를 하느냐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첫인상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첫인상. 거기서 딱 보여지는 첫인상. 그러니까 SNS 채널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진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어요. 온라인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다 예. 연결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다 연결이 첫 번째였는데 지금은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지 꽤 됐고요. 네. 여기서 찾는 거는 검색입니다. 이제. 검색. 그냥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맛집을 좀 찾아볼까? 회사 근처에 맛집을 찾아볼까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찾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 사람들 네. 갔다 온 방문기 같은 걸 찾고 네.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예요. 검색 서비스. 스프리핑, 페북 페이지, 인스타 계정 우리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듣다가 생각한 건데 우리는 유튜브 채널도 시커매요. 막 첫 화면이 네. 까맣고 네. 유일하게 보이는 건 이프로하고 저하고 얼굴 사진 몇 개 없고. 그게 문제가 계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일단 계정이 없다. 소통할 의지가 없어. 의지가 그렇죠. 없어. 맨날 구독이나 하라 그러고 사실 야, 구독한다고 진짜 뭐 문제다. 주냐? 그것도 아닌데 문제다. 그것도 없는데 그냥 좀 그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네. 저희가 처음에 SNS를 타겟팅해서 공식 채널들을 기업들이 만들면서 첫 번째 KPI로 잡았던 것이 바로 이 구독이었어요. 팔로우 수 늘리는 거. 예. 근데 지금은 KPI를 구독으로 잡지 않아요. 그럼 뭘로 잡아요? 소비자들이 다 구독해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검색해서 보지. 아 검색해서. 네, 그래서 구독이 KPI로 잡히게 되면 네. 이상하게 마케팅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뭐 구독하신 분은 하나요, 뭘 뭐 합니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하. 또는 사실 구독한 사람들이 다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 요거 딱 잘라가지고 김프로 형한테 보여드려야 돼. 맨날 야 이번에 구독자 수 얼마나 늘었냐.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네.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처음에 구독자가 KPI였어요. 그래서 예.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마케팅과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했는데 왜 구독자는 100만인데 네. 조회수는 2만밖에 아하, 안 나와? 아하, 또는 아하. 조회수가 10만밖에 안 나와? 그러면 기존 구독자들이 안 보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존 구독자들에게 이 컨텐츠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구독자는 이 3프로 TV만 구독을 한 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개 채널들도 하겠죠. 많이 구독을 했는데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뭔가의 이런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3프로 TV 컨텐츠가 이제 더 이상 좀 관심이 없나? 재미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배송을 안 해줘요. 배달을 안 해줘요. 컨텐츠. 유튜브 신이. SNS들이 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구독한 거를 다 배달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독한 사람들, 팔로우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또 많이 해요. 하게 되죠. 네. 아니, 우리 요즘 증권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이제 증권사들도 각 유튜브 채널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드는 게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제 탑에서 회장님들이 CEO들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아니냐? 왜 유튜브 채널도 없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구독자 실제 늘려라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 유튜브에 그럼 누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유튜브 뭐 모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직원들이 출연해야 되는데 누가 유튜브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 안 하고 유튜브 한다고 너 회사 생활 충실히 왜 안 하냐, 왜 유튜브만 하냐 이렇게 맨날 구박받던 정 대리가 갑자기 갑자기 야, 정 대리 불러봐 정 대리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 구독하면 뭐 어디 커피 쿠폰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구독자가 50만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정 대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100조회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아하. 네.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 그리고 컨텐츠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영상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계속 올려요. 예. 그런데 이걸 올릴 때 제목도 뭐 12월 2일 영상, 12월 3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감성이 올려요. 없군요. 유튜브 감성이 없어. 그리고 감성. 그러면 검색이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런 것들로 보면 결국에는 조회수가 아니라 팔로우 수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조회되고 예. 소비되느냐, 그렇죠. 소비되느냐가 중요한 거네 그렇죠. 결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저 구독하라고 안 할게요. 자 이제 구독 해지하시고요. 많이면 와서 그냥 봐주세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죠. 네. 댓글이랑. 네. 마음 바꿨습니다. 저도 그게 사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요 그동안. 네. 그래도 김프로 형이 항상 야 너네는 왜 구독자가 왔느냐.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군요. 저희 구독 캠페인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세상 많이 좀 바뀌었네요 진짜. 그래. 하여튼 근데 너무 브랜드가 신세계 필요 없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까? 즉 요즘 명품 시장 보면 네. 다들 2030이 산다. 그들은 뭘 보고 사겠냐? 브랜드 보고 사지. 그러니까 브랜드가 필요 없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브랜드만 보고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소비자가 명품도 소비하지만 또 이런 어떤 그 가성비도 많이 따져요. 이게 같은 소비자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 최근의 트렌드들을 보면 소비자의 이 트렌드들을 보면 명품도 사고
저가 제품도 사고 이렇게 아, 양극 소비를 양극 소비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네. 그 중간 가격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간 가격대는 어디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예. 중고시장, 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예 싼 거를 사든지 새 제품의 가성비를 따져 네. 사든지 아니면 아예 좋은 제품을 폼나는 걸 사든지. 사든지. 네, 근데 그것도 뭐 그런데 이제 비용이 내가 한 중간 정도밖에 비용이 없어서 싼 거는 사기 싫고 명품을 사기 너무 비싸다라고 할 때 찾아보는 그 플랫폼이 당근마켓이랑 중고시장. 아. 네, 번개장터 같은 그런 중고 시장인 거죠. 야. 중고 시장이 엄청나겠네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브랜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품을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우라. 그렇죠. 아우라, 일종의 아우라, 네, 네. 그리고 브랜드의 히스토리, 아. 그리고 이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노력들, 이런 거를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산 그분도 네. 다음날 어떤 화장품을 고를 때는 꼭 브랜드 화장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다. 나하고 감성이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것 선뜻 산다. 그렇죠. 그러니 이 화장품 업체는 아휴, 우리도 지금부터 10년간은 그냥 브랜드 만드는데 일로 매진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키워드들을 보면 기업들이 가장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네.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결국 소비자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그렇겠네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소비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을 바라볼 때, 네. 브랜드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지속 가능한가? 한번 지속 떴다가 가능한가요? 떴다방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 막 광고를 엄청나게 돌려서 예. 내가 사기는 샀지만 이 이후에 그냥 사라지는 브랜드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있죠. 제품들도.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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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근데 있고요. 그걸 신경 네. 써요? 소비자들이? 그걸 왜 신경 쓸까요? 그런 걸 눈여겨봐요. 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도 아예 가성비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할 때는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않죠. 예. 거기에서는 브랜드가 없어도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랜드가 소용없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그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아. 그런데 보통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내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에서는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들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최근에는 젠더리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젠더에 관련된 제품들. 그래서 패션은 이미 의류가 젠더리스 의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젠더리스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이 사이즈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왜 구별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뭐 맨투맨 티셔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팔고 있긴 한데 그 맨투맨 티셔츠 같은 거에 남자용과 여자용은 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110부터 네. 80까지 그냥 5단위로 계속 사이즈만 맞춰 놓으면 뭐 남자는 뭐 100을 갖고 오고 뭐 여성은 좀 그러네. 약간 좀 왜소한 분은 맞아요. 한 85 하면 되지. 남성용 95와 여성용 95가 뭐가 다릅니까? 관섭이었겠죠 그동안. 관섭.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사실은 아무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젠더리스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젠더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구분 짓는 거를 뭐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실제 이제 그 뭐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어떤 성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 브랜드가 윤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그런 것도 봐요 요즘. 네, 뭐 남영유업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괜히 기분 나빠. 네. 괜히 이미 기분 그 나빠.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담당자의 말 실수 또는 뭐 호식이 아까 두 마리 치킨도 네, 얘기했는데 그 제품들도 그런 예. 경우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광고나 마케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평판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브랜드의 평판이. 너무 신경 쓸 게 많네요. 많죠. 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신경 쓸게 그러니까 많아. 마케팅이라는 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죠.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평판을 분석하고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디지털에서는 그런 버즈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어느 커뮤니티에서 어느 채널에서 욕 먹고 있는지 아하. 어떤 부분이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하. 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욕 먹고 있는 거는 칭찬으로 전환될 수 있게 마케팅이나 컨텐츠나 뭐 이런 걸로 보도자료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야 바꿔가야 되는 거고요. 네, 칭찬은 더 키워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LG전자가 그런 거 있었어요. LG전자의 칭찬 포인트 중에 얘네는 진짜 좋은 거 있어도 홍보를 안 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굉장히 좋은데 왜 이거 얘기 안 했어? 그럼 그래서 에이 뭘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홍보 포인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칭찬 포인트면 계속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되게 좀 희한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LG전자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케팅 안 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저러나 유명해야지. 우리는 욕을 먹을 방법도 없잖아요. 백브리핑이 뭘로 욕 먹어요? 너희들이 누군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브랜드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럼 여성 아까 좀 우리 남자 옷 여자 옷이 사이즈 말고 뭐가 다릅니까라고 2%가 또 네. 바보 같은 얘기를 했더니 네. 뭐 다르대? 일단 단추 잠그는 방향이 다르다. 이 바보야. 그건 왜 달라요? 근데 왜 남자 여자는 단추 잠그는 게 왜 달라요? 달라야 구별이 가지 않겠어요? 아 이상하네. 저도 생각해. 그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 그리고 당연히 패턴도 좀 다르다. 남자 90, 남자 90, 조금 그럴 여자 수는 90이 있겠네요. 다르다. 네, 조금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다만 여성들이 남성의 옷을 입는 건 꽤 멋있을 경우가 많은데 반대의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 그것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뭐 해외에서 보면은 6월은 프라이드 먼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해 6월에는 6월. 예, 프라이드 6월? 먼스가 어떤 프라이드 먼스가 뭐예요? 네, 프라이드 먼스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그런 네. 달이에요. 예. 그래서 프라이드 먼스의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요즘에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또 경계하고 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6월이 되면 로고가 무지개로 무지개 바뀌어요. 색깔로 바꾸고. 네. 아. 그 이제 뭔가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 네. 브랜드가 그냥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동떨어져 있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브랜드는 백브리핑을 보고 이 브랜드는 오래 갈 것 같은 브랜드야. 그걸 어떻게 믿게 하죠? 야, 우리의 눈빛을 봐라. 절실하지 않냐?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걸 눈빛인 게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미래의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대해서?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앞서서 가을 겨울 아직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네. 여름 패션을 얘기하거나 가을 패션을 얘기하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히스토리.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지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빨대를 안 쓴다는 동안 네.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미래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계속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뭐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미래의 얘기를 계속 마케팅이나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으로 담는 그런 걸로. 거. 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드는 거, 네.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사기꾼들이 새로 알았어. 사기꾼들이 무슨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할 땐 사무실이 삐까번쩍해요. 한번 뭐 와서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잠깐 먹고 나르려면 이거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이거? 그치. 그거 설명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거죠. 네, 만약에 텐트 치고 했으면 네. 금방 네. 없어지겠구나라 생각할 텐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겠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나오겠어? 이 인테리어 한 이 돈 내 주머니에서 나오겠지. 오히려 이거 사업 길게 하려고 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하. 하게 되기도 하죠. 지속 가능성, 야 완전 새로운 포인트네요. 조 대표님 보시기에 어디가 좀 잘합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얘들은 좀 이분들은 잘하시네. 야, 요거 감각 있는 직원 안에 있는데, 라든가 어디 좀 전략 맞아요. 괜찮은데, 야, 요거는 뭐 그런 데 있어요? 벤치마킹 좀 해볼 그건 만한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니. 볼 때마다 얘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자 좀 해볼까 싶어서. 최근에 그냥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이라고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요. 네. 예. 서브웨이가 저희 직원들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서브웨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그래요? 얘기를 어떤 하더라고요. 서브웨이. 네. 샌드위치 지하철 파는데. 공사 말고 샌드위치. 네, 네, 샌드위치. 네. 사실 서브웨이 보면은 저는 그냥 PPL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어떤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마케팅 방법 그 소재들을 보면은 일단 타겟을 명확하게 규정 짓지 않고 네. 그냥 핫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굉장히 빠르게 모델로 채용을 해요. 모델로 채용해요. 네, 네. 채용을 해서 뭔가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걸 통해서 소구를 하거든요. 소비자들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막내 할머니가 떴을 때 네. 제일 많이 먼저 했었고요. 서브웨이가. 네, 그리고 뭐 최준이나 뭐 준며들다 이렇게 막 네, 네. 한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여전히 인기지만 뭐 최준을 쓴다거나 또 뭐 DP에서 구교환이 뜨니까 구교환 씨를 지금 바로 섭외해서 지금 광고를 찍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먼저 굿즈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굿즈, 했어요. 굿즈. 네, 그러니까 브랜드와 다른 제품이 콜라보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 뭐 최근에 곰표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먼저 앞서서 시도를 했던 브랜드가 이 서브웨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요? 네. 서브웨이는 뭘 했는데요? 서브웨이도 다양한 굿즈들을 했어요. 샌드위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굿즈도예요, 거기도? 네,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굿즈를 판매하는 게 무슨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네. 그걸 통해서 큰 매출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겠죠. 네. 매출은 안 되겠죠. 네, 화제가 되고 친해지고 싶은 거지. 야, 그렇죠. 서브웨이 네, 네. 이 친구 또 머리 재밌네. 썼네. 이런.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굿즈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아니라 의외의 상품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곰표가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밀가루만 만들다가 갑자기 맥주를 한다던가 네. 또 하얀색이니까 화장품도 만들었어요. 뭔가 이걸 바르면 피부가 하얘질 것 같다라고 생각 들 정도의 뭐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던가 파운데이션. 네. 웃긴다. 그리고 뭐 백색 크림 이런 걸로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서브웨이나 곰표 뭐 이런 데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소비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브랜드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애티튜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자유롭게. 네.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안 대표님은 나란히 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도 똑같잖아. 줄도 똑같이 서 네. 있고 그러면. 네. 그럼 어디 가서 오늘 점심 한 끼를 때울 겁니까? 저요? 그냥 제일 짧아 보이는데. 줄 짧아 보이는데 어. 그 말 줄도 똑같아. 아무도 둘 없어. 똑같아. 맥도날드, 버거킹. 그냥 왠지 저는 맥도날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하는 게
그때는 뭘 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아니 나는 어. 롯데리아 버거를 먹는 나의 모습과 아하. 버거킹을 앞에다 놓고 있는 나의 모습과 맥도날드를 먹으려고 포장을 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셋 중에 뭐가 제일 쿨해 보일까를 아하. 보고 선택하죠. 그래서 저는 롯데리아 먹은 지 한 10년 됐어요. 왠지 쿨하지가 않아? 내 느낌은 그래. 이렇게 솔직히 좀 더 맛있어. 그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 내 입맛에 딱 맞아. 새우버거 맛있잖아요. 그런데 불고기 버거는 집에 애들 거 사러 가면서 몇 개 더 사서 내가 먹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고기 버거 시켜 먹기가 되게 좀 그렇더라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신경 쓰나 봐요. 쿨한 느낌이 안 드는구나. 쿨한 느낌이 안 드는데 마찬가지로 서브웨이도 그거에서 얼마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서브웨이는 좀 브랜드가 쿨해라는 그 것이 맥도날드 버거 먹을까 서브웨이 먹을까 할 때 서브웨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2명 3명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경우 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야 롯데리아 가자. 이건 나 잘 안 나와. 왜 롯데리아를 디스해?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게 있는데 네. 얘가 좀 그 싫어할까봐. 힙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중요한- 있죠. 아,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있어요. 브랜드를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리뉴얼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서브웨이라는 브랜드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네. 근데도 그걸 계속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쿨한 느낌을 주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요즘 이게 언급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 언급이 그냥 단순히 브랜드 자체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나 이슈 키워드, 이슈 단어, 유행어 이런 것들과 우리 브랜드가 잘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 잘 어울려서 놀아야 돼요. 그런 마케팅을 그렇게 하면 좀 낙후된 브랜드도 예를 들면 남양유업이다. 요즘 많이 망가진 브랜드잖아요. 그럼 막 마케팅을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해요. 그럼 좀 나아질까요? 조금?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마케팅을 의뢰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터가 내부에 있다 그러면 그 마케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 요즘의 소비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마케터가 중요하네요. 마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마케터가 어떤 사람이냐? 네. 온라인 마케팅은 결국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값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이제 KPI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다. 그러면 돈 쓴 만큼의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구독자는 수치를 는다. 보고요. 보고. 그리고 평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단어와 같이 연관돼서 거론이 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죠? 분석을 하면 나와요. 뭘 예, 검색량 이런 거 검색량 그다음에 그런 솔루션들이 여러 솔루션들이 있어요. 안승찬 밥맛 이렇게 검색되느냐? 그렇죠. 안승찬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연관 검색어, 네, 연관 검색어가 뭘로 뜨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요. 그리고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죠. 네.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건 이런 설문조사 것들을 같은 거 해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도 검색이나 이런 거 다 분석이 검색량이나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네, 네, 다 봅니다. 분석이 되죠. 그렇군요. 매출도 당연히 분석이 되고요. 매출도 네. 이 마케팅을 한 이후로 매출이 어떻게 늘었는지 네, 당연히 네. 나오겠죠. 그리고 뭐 매출에 관련된 걸로 집계를 해본다면 장바구니에까지만 담고 나갔는지 아하. 아니면 몇 페이지를 보고 그냥 나갔는지 네, 이런 네. 것까지도 다 분석이 되니까요. 아. 네, 온라인의 강점이 사실은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거든요. 저희 백브리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좌충우돌인 것 같아. 저희는 왠지 햄버거의 진심인 남자 2%가 요즘 네. 그 노브랜드 버거를 네.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브랜드가 없는 게 브랜드죠 거기. 근데 노브랜드 버거는 뭐좀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렴합니다 라는 걸 강조한 브랜드인데 맛있다고도 안 하고 네, 뭐. 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렴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그 슬로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햄버거를 시켜 먹으면 쿨한 느낌이 안 내 들어? 모습이 뭐가 되겠어요? 아, 그런가? 맛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슬로건이 Why Pay More? 네. 야 햄버거 사는데 뭘 이렇게 뭐 비싼 거 먹어? 예. 뭐 그런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주게 들어가면서. 그런데 또 뭐 저렴하다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뭐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4달러짜리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갈 정도면 얼마나 맛있는 그래, 집일까. 그래. 싼 게 문제가 아니라 비싸다고 쿨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조 대표님 그건 조 대표님 진짜 모르시는 얘기. 빌 게이츠는 4달러짜리 햄버거에 줄 서도 멋있고 네. 400달러짜리 햄버거를 먹어도 멋있고 나는 네. 4달러짜리 햄버거에 줄을 서 있으면 그냥 꼴값 하는 거고 아닐 것 400달러짜리 같은데요? 먹고 있으면 얘 좀 뭐쟤왜 오바예요? 왜 오바예요? 그래 왜? 여의도 근처에 노브랜드 버거가 진짜 어디 있는지 아니다. 찾아보시고 진짜 한번 알더라고요. 줄 서서 한번 드셔보시죠. 어떻게 예전에- 반응이 보이는지. 예전에 그 지금 JTBC의 사장 하신 손석희. 손석희 예. 님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찍히면서 이야 쿨하다 멋지다. 나는 그때 1년에 200일을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왜 나는 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철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타느냐에도 다른 그 예전에 주윤발이 지하철 탄 사진도 그럼. 되게 화제였어요. 그럼. 야, 주윤발이 지하철 타고 다니다니 하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일수록 야 이게 먹는 여기서 이걸 사 먹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거야. 너무 신경 안 쓰지 마세요. 힘들어. 그거 어떻게 다 신경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모셔놓고 저희가 자꾸 중간 중간에 말 시키는 것 네. 같은데.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네. 조현경에게 네. 마케팅이란 음. 무엇인가를 네. 삼행시로 마케팅이랑 원래 이런 거 게스트분들한테 잘 안 시키지만 네, 조 대표님은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하셔서 마케팅 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늘 뭐 대학 강의나 이런 해보면 수업 출제하는 그 시험 문제도 나오잖아요.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이란 네. 무엇인가? 근데 저는 마케팅은 네. 소비자와 네. 마케팅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케미를 계속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개팅을 시켜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요. 소개팅. 네. 소비자와 브랜드를 계속 소개시켜주는 네. 마케팅은 소개팅이다. 네. 와. 네. 근데 그 소개팅이 케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케미를 저는 유지할 수 마케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이 소개팅이니까 팅. 네. 마케팅이랑 케미를 유지시키는 소개팅이다. 네. 그 삼행시가 되네. 이야. 그 제가 마케팅이란 뭘까라고 얘기했더니 박세훈 작가가 네. 맛있는 케이크를 네. 팅구와 먹겠다라는 거를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 마케팅이기도 해요. 그런 거예요. 맛있는 케이크 제품이고요. 아.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아, 마케팅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랑 같이 끌어와서 그러네. 소개해주고 그렇다니까요. 네. 소개팅 하는 중요합니다. 행위거든요. 마케팅은 소개팅이다. 네. 와. 나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성공 못하고 네. 요건 내가 친구한테 같이 가서 이걸 소개하면 친구가 나를 한번 칭찬해 줄 거야 네. 라는 느낌을 줘야 맞아요. 그게 그거 마케팅이구나.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저희는 저희 거 같으니까 좀 그렇지만 저희가 신과 함께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네. 초창기에 저희가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유일하게 저희가 모신 게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추천해주면 내가 돋보이겠구나. 고맙다는 얘기 듣겠구나. 그런 콘텐츠로 하자. 그런 컨텐츠를 했더니 하나 들으신 분이 1000명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 요즘 톡방이 뭐 다양하게 많으니까 네. 이거 진짜 괜찮다. 내가 추천했을 때 내가 창피하지 않고 내가 돋보이는 뭔가를 만들면 그거는 과자든 콘텐츠든 뭐든 성공할래야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아요. 마케팅. 네, 누군가의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추천할 수 네, 있는. 네. 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뷰도 하게 되는 거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경험과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하. 맞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걸 배우셨죠?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짜장면집 오픈하세요?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예. 무식할 줄이야. 저희도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네. 오늘 입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음, 이따가 저녁 때 백브리핑 시간에 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굿즈 여러분들하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굿즈 판매를 하는데 아니잖아. 매출 안 나온다고 우리 김프로 형이 자꾸 그래서 이거라도 팔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많이 팔아주셔도 네. 저희 한정으로 합니다. 한정으로. 자신 없어서 많이 비싸게는 못 드렸어요. 네. 그러나 되게 예뻐요. 어.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저희가 이 유튜브 공지사항에 네, 지금 공지사항이 이렇게 고정으로 떠 있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여기 지겹도록 할 들어가 겁니다. 앞으로 뭐라고 지금 찾지 마세요. 어차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네,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음흠. 여러분 다 사실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로그인디 조영경 대표님 바쁘신 시즌에 네. 와주셔서 많은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제뉴얼리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